안녕하세요. 서건우 7단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있었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지켜보셨는지요? 저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네 번째 대결에 현장 심판으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순간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4국은 이겼지만 전체의 5번기 대결은 졌기 때문에 인간의 패배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사람의 패배가 굉장히 프로기사인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바둑이 지금보다 더욱더 한 단계 높은 경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바둑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건우의 초급 완전 정복, 오늘 첫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포석인데요. 오늘 포석의 주제는 벌림의 요령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벌림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배웠을 때 벌림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배우긴 했지만 이 사실 벌림에도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요령을 한번 지금부터 저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 진행이 되는 포석이죠. 화점. 자, 소목 날일자. 자, 많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소목보다는 이런 화점, 사선에 있는 화점을 많이들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젖바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런 화점의 진행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점에서 나오는 정석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화점의 정석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까지는 깊이 아직은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 아신다면 이미 초보는 탈출하셨겠죠? 자, 일단 우선은 포석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걸치고 흙이 받고 날일자를 했죠? 일반적으로 요즘 프로기사들이 많이 쓰는 포석은 협공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일단 이게 아니니까요.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흙이 귀로 받았을 때, 자, 백이 보통 어떻게 벌리죠? 벌릴 때 우리가 이 정석을 맨 처음 배우고 흙이 이렇게 받으면 백이 두 칸을 벌려라 라고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두 칸 벌림을 하게 되겠죠. 자, 왜 두 칸을 벌릴까요? 사실 한 칸도 가능하고 세 칸도 가능한 똑같은 벌림인데 말이죠. 자, 우선 이 두 칸 벌림의 이유를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백이 세 칸을 벌린다고 먼저 한번 보죠. 자, 이 벌림이라는 것은 돌과 돌을 연결해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돌과 돌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벌림이라고 사실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백이 이렇게 세 칸을 벌린 상황인데, 자, 이거는 지금 간격이 조금 넓습니다. 흙이 바로 이렇게 삼선으로 침입을 하게 된다면은 백이 이 백돌과 이 아래 백돌이 연결을 하기가 어려워요. 연결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너무 쉽게 끊기게 되죠. 그렇다고 어떻게 삼선으로 위로 막아보자고 하더라도 흙이 젖히고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나가면은 이 한 점이 흙에게 끊기게 되겠죠. 이 한 점이 끊겨서는 벌림의 제대로 된 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칸을 벌리는 건 당연히 이상하겠고요, 지금. 자, 이렇게 두 칸을 벌리면은 흙이 이 백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자, 끊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백도를 마구잡이로 끊자고 하겠죠. 이거는 정석 처음 배우고 초보자 분들이
진짜 막 상대도를 잡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처음에는 두실 텐데요.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끈으러 갔으나 백이 위에서 막아가게 되니까, 자, 백돌은 이렇게 흙을 가두면서 연결이 되었죠. 흙은 지금 백을 끈으러 갔다가 자기 돌이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나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늘어주면. 자, 혹시 이선은 패망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선을 지금 무려 4번이나 기었습니다. 4번을 기어서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두 칸 벌림일 때는 흙이 이 백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을 배울 때도 두 칸을 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요 한 칸 벌림. 이 한 칸은 왜 이렇게 두라고 배우질 않을까요? 물론 이 한 칸은 흙이 끊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끼운다면은 바로 막아가서 이렇게 나가면 막아서, 요거는 아주 쉽게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 자, 물론 두 칸보다 조금 더 튼튼하기는 합니다만, 한 칸은 이 지금 모양이 집이 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왼쪽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는 두 칸 벌림이고 한 칸 벌림이죠. 어떠신가요? 이 모양이. 왼쪽은 두 칸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안의 집 모양이 조금 더 넓죠? 반대로 오른쪽은 간격이 한 칸이기 때문에 집 모양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벌릴수록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화점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소목 정석을 좀 많이 아시나요? 소목에서 나오는 정석은 굉장히 변화가 많아가지고 많은 초보자분들은 사실 정석을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모양들은 많이 두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석이 있죠. 걸치고 붙여서 늘고 잇고 한 칸을 띄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흙이 여기 또는 위로 3칸을 벌리라고 배우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배운 대로 정석에서 걸치고 이렇게 2칸을 벌리는 것. 자, 이거는 물론 백한테 끊기진 않습니다. 지금도. 자,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너무 쉽게 잡혀서 말도 안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칸은 너무 좁고요. 자, 3칸을 벌려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2칸을 벌리면 백이 이렇게 들어와서 잡히기 때문에 연결은 튼튼하게 돼 있으나 간격이 좁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너무 좁은 간격이기 때문에 2칸을 벌리질 않아요. 자, 이렇게 3칸을 벌린다면은 아까 같은 모양에서는, 자, 이렇게 3칸 벌렸을 때는 흙이 들어와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뚫리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 모양은 어떤가요? 백이 만약에 끊으려고 한다면 위쪽으로 두는 것은 아래로 붙여서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3선으로 침입을 하는 것은, 자, 이제는 어떻죠? 위로 붙였을 때 백이 우변 모양처럼 한번 똑같이 끊어 볼게요. 흙이 끊고 단수를 치고 잇고 흙이 막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흙이 한 점을 제압한다면
이 돌은 지금 연결이 된 모양이고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백이 물론 여기 넘어가서 집을 조금 벌었지만 이 흙의 두터움에 지금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 칸을 벌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게 있겠죠. 혹시 네 칸을 벌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네 칸은 간격이 조금 넓어서 백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붙였을 때 젖히고 나오면은 아까보다 모양이 흙돌이 한 칸 멀죠? 이렇게 되면은 흙 모양에 약점이 생겨가지고 자, 백이 이렇게 뚫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끊었을 때 아래로 빠져드는 수도 있어서 자, 이쪽 단점과 여기 단점이 지금 같이 걸려요. 여기를 받는다면은 백이 넘어가서 백이 늘면 자, 백이 나가게 되겠죠. 이러면은 지금 이 흙돌이 양쪽으로 끊기기 때문에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1립 2전, 2립 3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간격은 이제 1립 2전, 2립 3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2립, 돌이 두 개가 서 있으면은 3전, 세 칸을 벌린다는 말인데요. 지금 이 간격은 자,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2립 4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돌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세 칸을 벌려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아까 전에 우변에서 보여드린 모양은 돌이 하나이기 때문에 2전, 1립 2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두 칸을 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벌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벌림이라는 건 처음에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돌이 끊기지 않고 최대한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벌림의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벌림 시간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과목은 끝내기의 개가의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끝내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디 대학교 바둑 동아리를 나가도 개가를 하는 거라든가 간단한 끝내기, 집을 세는 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뭐 너무 쉬우실 수도 있지만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흙으로 이 지금 자산기와 중앙, 우산기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몇 집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금방 세시는 분들은 익숙하셨을 텐데 자, 이 세 가지 모양이 다 20집의 형태입니다. 자, 일단 우산기 모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모양은 아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열집 모양이었죠? 자, 열집 모양을 그대로 옆으로 붙여놓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20집 아주 간단하게 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좌상기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굉장히 모양이 길어 보여요. 제가 이제 개갈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집을 세면은 이제 많이 저는 초보자 바둑을 많이 둬봤는데 많은 초급자 분들이 집을 셀 때 이렇게 세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일이 한 줄씩 지금 1부터 10까지 10번을 세가지고 집을 지금 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자, 이제 이 형태를 제가 만들었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바둑판이
19줄의 지금 큰 바둑판이죠. 평소에 많이 쓰시는 바둑판이고요. 자, 바둑판에 보면은 화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화점이 총 9개가 있는데 이 변에 있는 화점과 여기 지금 돌이 놔져 있는데요. 이 변에 있는 화점과 중앙에 있는 이 화점. 자, 이렇게 5개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10번째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이 화점이 왼쪽에서부터 세면은 아까 1부터 10까지 셌듯이 10번째 줄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10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세지 마시고요. 1선부터 가운데 화점이 있네? 그럼 10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줄이기 때문에 여기 한 줄, 2줄이 있으니까 다 합하면은 20집이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일일이 세지 마시고 이 가운데 있는 화점을 놓고 직접 편하게 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20집 모양이 또 있네요. 이제 이 모양도 20집인데 이 형태는 초보자분들은 사실 개발할 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할 때 쓰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이 3칸 모양에서 자, 하나, 둘, 3칸이 있죠. 자, 3칸이 있고 아래로는 4, 5, 6, 7, 7줄이죠. 자, 이거는 저도 배울 때 그냥 외워서 이제 했었는데요. 자, 3 곱하기 7은 21이죠. 자, 21에서 이렇게 가운데 돌을 하나 놔가지고 20집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집 모양을 만든 사람들도 굉장히 집에 대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가운데에 꼭 돌이 하나 놔져 있는데 아까 모양에서 10집 모양도 그렇고 자, 이 모양 방금 전에 한 모양인데 자, 이 10집 모양도 가운데에 꼭 이렇게 2개를 놓고 20집 모양도 이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놓고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이 모양도 익숙해지시면은 집을 만들 때 좀 편할 상황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상기, 우상기, 이 중앙에 있는 모양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자, 우화기에 있는 이 100 모양은 자, 20집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저도 물론 바둑 처음 배울 때 이렇게 1부터 하나씩 셌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30집이죠. 자, 모양이 굉장히 큰데요. 자, 이렇게 세지 마시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자, 이 중앙에 화점이 있겠죠? 1000원, 이제 중앙은 1000원이라고 하는데 1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집을 만드시면은 요거는 세 줄이기 때문에 30집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집을 만드는 이제 집 모양을 익히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실전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 4월 문제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4월 주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 아까 개가를 보여드렸을 때도 집을 만들 때 가운데에 많이 돌이 있었는데 4월에서도 사실 가운데에 둔다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2가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변 모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지금 흙으로 2차례고요. 이 세모 쳐져 있는 백도를 이용해 가지고 잡고 살면 좋겠지만 바로 사실 잡고 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이제 빅을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흙돌과 왼쪽 흙돌 양쪽에 지금 똑같은 형태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수를 쓰니까 한번 가운데를 먼저 둬봐야겠죠. 자, 단수를 치면은 100이 단수니까 아마 많이들 이으실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좌우 동형. 자, 여기서 지금 가운데가 어디죠? 네, 여기 가운데가 정확한 급소 자리로 100이 이거는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 돌들이 잡히면서 살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똑같이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흙이 따내게 되면은 아까 똑같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흙이 단수를 쳤을 때 100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로 가운데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도 가운데고 여기도 가운데지만 이거는 아까 흙이 가운데 붙여서 살았기 때문에 100이 여기를 먼저 차지하면은 흙이 때리면은 패가 되겠죠? 자, 패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오른쪽이나 왼쪽을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요거는 오공도화로 쉽게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손을 빼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100이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언뜻 보면은 빅처럼 보이죠? 흙이 들어오면은 오공도화 모양이고, 자, 그렇다고 100이 들어갈 수도 없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다 메꿔져 있을 때는 물론 흙이 들어오면은 100이 둬서 따내게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100이 이렇게 자기의 돌을 버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따낸다면은 이 가운데에 침입을 해서 이 모양은 흙이 살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수를 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이 가운데를 차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0이 연결을 해야겠죠. 다른 데 두면은 끊어서 두 점을 잡고 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었을 때 흙이 막아서, 자, 빅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가운데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빅으로 지금처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변 모양은 빅으로 사는 모양이었고요. 이 하변의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흙돌 5점이 지금 100에게 끊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모양인데요. 지금 이 흙돌을 살기 위해서는 위에 끊긴 이 100돌 석점을 잡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석점을 잡아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양쪽이 굉장히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도 좌우 동형의 모양이고요. 중앙이 많이 급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중앙이 둘 데가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 굉장히 많네요. 자, 일단 다른 거부터 먼저 보시면은 난 제일 쉽게 이 돌을 찔러서 잡으면 아주 가장 좋아요.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또 찌르고 이렇게 나가면은 끊어서, 자, 이거는 100이 연결이 안 되게 되겠죠? 하지만 100도 이렇게 이어서 쌍립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흙이 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양쪽이 쌍립으로 연결돼서 이 하변 흙이 아주 쉽게 잡힌 모습입니다. 자, 물론 반대쪽을 뭐 이런 식으로 찔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이 위쪽을 한번 찔러보면은 100이 반대쪽으로 이어서 찔러도 이으면 연결이 됐죠? 이쪽으로. 이래서는 흙이 이 100돌 3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딘가 가운데를 둬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런 데 딱 보기에 붙여서 이 돌에 한번 수를 메꿔 보려고 하면은 100이 이쪽을 건드려도 상관없고요. 그냥 가만히 이어주더라도 양쪽이 맛보기로 여기는 연결이 돼 있고 중앙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거는 아주 쉽게 100이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가운데를 끼우는 건데요. 이 수는 사실 좀 떠오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100이 연결을 한다면은 흙이 끊어가서 이렇게 또 이어가려고 해도 단수를 치면 아주 쉽게 벡돌이 잡힌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고 100이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연결한 쪽 위를 끊어간다면, 자, 이것도 이렇게 끊는 것은 뭐 쉽게 단수를 쳐서 환격, 자, 환격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 이 돌들이 모두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100이 둘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은데요. 자, 흙이 끼웠을 때 단수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흙이 연결돼서 살았죠. 근데 지금 사실 포인트는 흙이 이 가운데 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벡돌 석점을 잡아야 하는데 100이 지금 연결이 돼서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가고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두 점을 버리면서 이 100을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따냈을 때 흙이 옆에서 찝어간다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100이 이렇게 위로 있는 것은 아래로 먹여쳐서 환격으로 깔끔하게 잡혔죠? 그렇다고 아래를 있는 것도 위로 끊겨서, 자, 이 100이 지금 깔끔하게 잡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좌우 동형이라는 모양이 굉장히 가운데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격언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전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물론 프로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예고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시간이 나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다음에 또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걸치고 나래자하고 한 칸 요콩. 자, 정석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자, 100이 손을 뺐네요. 젖혀 있고 또 손을 빼고 치받으니까 이제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흙이 막았는데 또 손을 뺐어요. 원래 여기서 흙이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인데 흙이 이렇게 실수로 젖혀갔습니다. 이 수는 지금 100을 잡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100이 잘 둔다면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두면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첫 강좌 어떠셨나요? 짧은 강좌 시간에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니 많은 부분을 심화하여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재미있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3가지 주제 중에서 개가와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에 따라서 배우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모습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알려드리고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금방 따라오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저와 함께 강좌를 듣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3가지 사활, 개가 끝내기, 포석 이 3가지 주제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기사 서건우 7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